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살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면은 베트남 달랏에서 못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.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한국에 비해서 주급이 더 싸고, 그러니까 의식주 모든 것이 여기는 싸다고 보니까 일단 한국 사람이 은퇴자로서 받는 기본 연금이면은 달랏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. 그것도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 나는 약이라고 한 톨 안 먹어. 영양제조차도 안 먹는다. 나는 약은 먹지 마자 주의야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어. 가까운 병원도 있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라고 하고 살고 있고, 그 대신에 약을 안 먹는 대신에 나는 내가 먹는 게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을 장복을 하고 있어. 한 3년째 계속 프로바이오틱만 먹어. 나 또한 치열한 3, 40대를 보내왔고 이제는 은퇴해서 지내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은 젊었을 때 첫째 저금을 해야 돼. 돈을 모아야 돼. 그러니까 남들 차 산다고 진짜 차 사지 말고, 남들 해외여행 간다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지 말고 일단 돈을 모아야 된다.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3, 40대에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. 그 건강이란 게 3, 40대 건강이 평생 가는 건 아니야. 그 자기가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 거니까, 그럼 돈과 건강 중에 또 뭘 하나 꽂아라. 건강을 챙겨라. 그래야 노후가 즐겁다. 물론 이제 실적으로 틀리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나 싶을 정도로 치열했어. 행복을 챙길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그날 그때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풀렸을 때 기쁘구나, 이게 행복하구나 뭐하구나 생각보다는 야 기쁘다, 한잔 하자, 야 기쁘다, 이런 식의 행복이었고, 지금이야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해. 사람은 은퇴 이후에 참 행복하구나 걸 느낄 수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은퇴자의 삶이라고 생각해. 나는 은퇴를 우연하게 은퇴했어. 왜? 그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은퇴가 돼버린 거예요, 자연스럽게. 은퇴를 하고 은퇴자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행복이 뭐냐라고 챙겨지더라. 내가 과연 행복했냐? 지금 행복한가? 주관적인 거야. 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. 그 이야기할 수 있어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참 어리석은 짓이야. 세상을 좀 더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야. 좀 더 살아봐야 되는 친구야. 요즘은 나이가 70이다, 80이다, 옛날 40, 50밖에 안 돼. 의식이나 체력이,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. 그래서 지금 20대가, 지금 30대가 나이 그때 돼가지고 여행하면 뭐하냐, 그 나이 그때 돼가 이거 하면 뭐하냐, 그 세상 잘 모르는 친구들의 이야기. 인생은 은퇴 이후서부터야. 옛날에는 은퇴 이러면은 파고당원이나 이런 데서 살다가 그냥 세상 마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, 지금은 은퇴 이후에 여행이 참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다. 그러려면은 젊을 때 많이 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차곡차곡 잘 모아라. 내 나이가 70이 됐다는 걸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, 나는 사실 내 나이를 최근에 와서야 내 나이가 70이 됐구나 느끼는 거지, 이제까지 내 나이를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늙어간다는 걸 느낀 적이 없다는 이야기지. 근데 요즘은 나이가 70이 됐다고 늙은이 취급은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야. 옛날 생각에 그때는 노인네라, 천만에 요즘은 그렇지 않아. 난 내 사업을 50에 시작을 했어. 50에 스타트업을 했어. 그것도 해외에서. 그게 내 스스로도 지금 생각하면 대단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대견했지, 대단하고. 그 50에 시작한 사업이 나는 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엑시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.
우리가 IMF를 직격탄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여기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IMF하고 다 들어가길래 나도 같이 따라 들었다가 거기서 한국에서 5년을 있었어요. 거지가 돼도 그렇게 거지가 될 수 없어. 그렇게 알거지야. 거의 바깥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. 그래서 베트남을 다시 오게 됐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소위 말해 75불이 있었어. 그래봐야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돈밖에 안 돼. 그걸 가지고 내 일거를 이뤘다고 생각해. 그게 내 나이가 50대야. 50이 어땠어? 60이 어땠어? 그 자기 의지만 있고 자신만 있으면은 나이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회사를 만들어가고 성공한다는 데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우리 주위에서 스타트업을 이야기할 때 50에도 스타트업 할 수 있고 60에도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70에도 스타트업 할 수 있고 스타트업에는 젊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. 여기도 한겨울은 한겨울 옷을 입으면 되고 여기도 한여름이면 한여름 옷 입으면 되고 여기가 달랏이라고 한국하고 틀릴 건 전혀 없어. 한국하고 달랏하고 틀리는 게 뭐 있냐? 한국의 공기랑 여기 달랏의 공기랑 공기는 완전히 틀려. 여기는 진짜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돼. 그 대신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 천혜의 인간이 살기 딱 좋은 자연을 갖춘 곳이 이 달랏이다. 그래서 나 그 달랏 살고 있어. 사람들이,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아주 만만하게 봐요.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. 베트남도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야. 베트남도 전쟁을 치른 나라야. 미국하고 프랑스를 몰아낸 나라야. 그 대단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. 대단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. 그 베트남을 쉽게 보면 안 된다. 단지 틀리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돈이 좀 적게 있다.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다. 그 차이야. 내가 맨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내 주위에 한국에 한 번씩 가면 내 주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야 베트남에는 뭐 마른 오징어 한 마리만 길가 가면서 직접 찢어 먹으면은 뭐 베트남 여자아이들이 줄줄 따라온다 하더라. 뭐 이런 이딴 소리 들었고. 그래서 나 듣고 나 참 내 스스로가 낯이 뜨거웠는데 그런 소리 듣고.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야. 베트남은 우리만큼이나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더, 베트남은 40%가 젊은이들이야. 전체 국민에서 40%가 40대 미만이야.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? 우리가 미래가 바뀌었어? 베트남 미래가 바뀌었어? 나는 베트남 미래가 훨씬 더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가 베트남 깔보지 마라. 그 말을 강조해주고 싶어.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옛날에. 야 베트남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 잘 되겠다. 이런 인간들도 있더라.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베트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.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 베트남 땅에 딱 내리면은 금방 떨지 말고 조금 돈 더 있다고 호주에 좋은 돈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이 사람들 다 더 배운 사람들도 많아. 단지 생긴 게 좀 왜소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깔보면 얕보면 안 된다. 베트남 처음에 오면은 베트남 공부부터 할 필요가 있다. 베트남 공부부터 해라 제발. 어디 가서 괜히 뭐 술값 싸다고 술집 돌아다니지 말고 딱 차분하게 앉아서 베트남 공부부터 해라. 그게 중요하다. 내같이 베트남에 30년 이상이 된 사람인데 요즘 이제 베트남에 건너온 젊은 애들 20, 30대 애들이 내 앞에서 대놓고 베트남이 말이죠 이러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. 그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베트남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. 그건 잘못된 거야. 베트남부터 알아야 된다. 베트남 공부부터 해야 된다. 베트남 사람을 알아야 된다. 베트남에서 거의 절반을 살아온 사람, 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겠다는 한국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게
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